네, 2부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경매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요, 저는 경매 박사 아닙니다. 다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말 그대로,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집에서 놓으시면 뭐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봐가지고, 자기 자금 가지고, 그렇다 제가 뭐 컨설팅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아예 하들들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은요, 저희 채널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았으면 좋겠어. 이왕에 하는 건데, 이런 지분 내용이 돼가지고 좀 인내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적당히 보다 나가버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경매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코로나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건 뭐 커리 잡아가 말이지 무슨 강의, 앞으로 저는 이제, 저도 강의는 40대, 50대 때 강의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강의하는 게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신문을 나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오프라인 강의도. 근데 이게 온라인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프라인 상에서 나중에 만나면은, 진솔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지분을 먼저 낙찰을 받아요. 경매에 나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타지분이죠, 타지분. 타지분을 매입을 해요, 매입. 예? 제가 언젠가 또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니까, 영상물에서 보니까 말이죠. 지분 낙찰받고 나서 타 지분을 매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물이 있으면 그거 가서 그 사람 쭉 때려버리라 그러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봐가지고. 본인이 경험을 안 해봤으면은 이런 공개된 영상물에서 멘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제가 2009년, 10년, 11년, 12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다음 카페에서 건강한 보다클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카페 회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한 150건 이상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았는데, 거의가 다 어떤 거다, 이게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그 지분을 되사든지 되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단시간 내 수익을 올렸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요건은 지금 현재 소개시켜드린 이 건은요, 저희 그 카페 회원 또 제 살은 아닙니다. 저도 이 물건을 우연찮게 인터넷상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요, 타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타지분을 내가 매입을 해요. 사요. 그러면은 지분을,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내가 낙찰받았죠. 그럼 타지분 또 내 2분의 1을 샀죠. 그럼 전체가 이제 전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되팔고,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1년하고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얼마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어쨌든 세금은 세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이분도 보니까 양도소득세 물으니까 우리한테 묻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세금을 베베 꽈나 자기네들도 머리 아프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런 거는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몰라요, 그런 것도. 야, 모르는 게 왜 강의하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알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3개월여 만에 4천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린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타경입니다. 2016 타경에 51만 831호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큰 손님 지금 들으셨네요. 들으셨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법원명도 보시죠. 보셔가지고 인천지방법원 나와 있네요. 그죠? 인천지방법원 2016 타경에 51만 830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는 동아파트입니다. 동아파트인데 지분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지분이 얼마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면을 다시 정리합니다. 조금만요. 네. 이게 혼자서 뭐 하려면 이제 많아요. 복잡해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지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이시잖아요. 제 밑에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8층 건중에서 1층이네. 1층 폭도식이고요. 58.82 면적 중에서 29.91이니까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1층인데 말이죠. 2분의 1 지분인데 이거 보니까 1억 1,559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1억 1,559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밑으로, 이게 지분 경매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이게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쭉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인가요? 임차인, 신모 씨인가요? 신모 씨라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네요. 전세 보는 거 3천만 원이니까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아 갈까요? 이런 거 시잘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항력 없는데 뭐 하라고 신경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에 저 권리와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기 전에 보니까 관리비가 엄청 밀려 있다더라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판례를 보니까 뭐 공용 부분, 전용 부분 나뉜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교적 뭡니까?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제가 뭐 이런 말씀도 간혹가다 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가실 적에 맨입으로 여러분들 정보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는 그랬습니다. 관리사무소 간다 그러면요, 항상 비타 500입니다. 비타 500 한 박스에 왔다 한 2,000원 하나에 얼마 안 합니다. 그죠?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가격 조사하실 적에 비타 500 한 박스 사들고 가세요. 입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항력이 없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더 보면 말이죠, 박모 씨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질권 대고 압류 전부 다 박모 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으로 또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밑으로 보니까 전부 다 박모 씨네요. 그죠? 이 지분권자의 박모 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진다면 상대방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상에서 어지간한 지분 경매 제가 영상을 다 봤습니다. 쭉 보니까 그것도 유튜브 방송도 보면 이제 배속 기능이 있거든요. 조금 빠른 속도에서 이제 보니까 이런 뭐 역경매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영상물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드린다 했을 적에 이런 현재 지분 경매에서 경매 진행 중인 그런 물건들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경매에서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누가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지분을 낙찰 받는데, 아싸, 진짜 간만에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돈 벌었다 해가지고 말이야,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 나중 보니까 뿅 해가지고 상대방이 자기 지분 가지고 막 옥짝옥짝 해버리면 이거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거죠. 제가 제 카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카페에서 당시 경매 방송도 하고 지분 특강 방송도 했습니다. 근데 경매 지분 특강 방송할 적에 그 사례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2016년도에 지분을 낙찰 받았었어요. 물건지가 어디냐? 양천구죠. 어딥니까? 목동 양천구죠. 그죠? 그쪽에, 강서구입니까? 그도 좀 헷갈리네요. 그쪽에 아파트를 뭐 한 7천만, 지분인데 7천만 원에서 낙찰 받았는데, 2016년에 낙찰 받았는데, 현재 2021년이죠. 지금까지도요,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빼박입니다. 빼다박도 못하고 칵칵 앉아있어요.
환장해버리지. 투자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차라리 그 정도의 투자 금액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했으면 나름대로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이 대표적으로 보니까 상대방 지분권자들이 자기 지분 가지고 장난, 농간을 부리시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더란 말이죠. 이 물건도 어떻게 보면요, 이 물건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뭐 저희 채널에서 하여튼 구독 횟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소문이 나겠습니까? 소문 별로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신다더라 했을 적에는 항상 뭘 봐야 된다? 딱! 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경매된다. 그럼 박모 씨 이분 지분이 경매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기 보면 박모 씨가 있고, 전모 씨도 있는 것 같아요. 전모 씨. 이분 지분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이게 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지분은 뭐다? 현재 여기 경매 정보상 내용을 봐가지고는 깨끗하단 말이죠. 그럼 다시 요건 같은 게 등기부 등본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등기부 사항 나와 있고요. 네. 화면을 조금,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보면 이런 걸 제가 다 오픈해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비 걸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 보니까 전모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전모 씨라는 분이 계시고, 또 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전모 씨가 두 분이시네, 그죠? 상속 받았고, 상속을 이제 두 분이서 이제 2분의 1, 2분의 1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분 지분을 박모 씨가 샀어요. 예, 매매를 통해가지고. 근데 나머지 전모 씨 지분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나머지 간단하다면, 다른, 여기, 박노영 씨죠. 또 이름을 이야기해버렸네. 박모 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경매가 신청되었다더라. 그러면 다른 전모 씨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 보더라도요, 전모 씨 보니까 전모 씨라는 이분의 이름이 없어요, 없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요, 이 물건은 이미 이제 끝난 사건이지만은, 상대방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 물건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2분의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 아파트는 온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아파트다. 이 물건을 함부로 누구한테 넘기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분으로 해서 타지분권자 누가 가져가 버렸다, 낙찰 받아갔다 이거지. 이랬을 적에 타지분권자 낙찰자가 말이지 확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역경매다. 이 건도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진다면 역경매가 될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여기 보니까 이 물건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에 제가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니까요, 이건 아까 우리 동부지방법원 봤고, 여기 이제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타지분 매입 후에 전체 매각을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갑구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예, 보시면은 이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네.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모 씨 지분 전부 이전해서 이분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한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정모 씨하고 전모 씨 두 분이, 두 분이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6번 전모 씨, 이분이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입니다. 이분의 지분이 이전돼서 매매를 통해 가지고, 누구냐, 이분들이에요. 정모 씨하고 전모 씨. 그리고 뭐냐면 이분들이 박모 씨 지분 2분의 1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이미 경매는 매각이죠.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 29일날 등기하고 나서 2019년도 3월 달이니까 과정 뭐 한 3, 4개월 후에 이제 타지분권자의 지분을 매매했는데, 거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1억 1,500만 원이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요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 1억 1,500, 59만 원. 59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타지분은 1억 1,5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뭐 2억 한 3천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2억 3천만 원. 근데 밑에 보시면은, 화면을 제가 또 확대를 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니까,
공유자, 지분경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 역경매 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막 가등기 어쩌고 뭐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처분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물건이 괜찮다면 굳이 왜 내가 가등기 하냐 이거죠. 아니면 또 가등기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따라 돈 있어도 주면 안 돼요. 봐가지고 있어도 주면 안 되고, 오히려 임차인 말 그대로 연장을 훅훅 질러가지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게 해가지고 나하고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이걸 경매 붙이게 하면 나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 경매했구나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다 뭐 언제 사는데 뭐 벌떼같이 덤벼들잖아요. 거기에서 배분하는 금액, 아파트 1년 경매 소송에는 경매단도 아까 말하면 안 들으십니까? 소송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최소한 1년 이상 더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1년 후에 보면은 몇 억씩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마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경매, 그것도 지분 경매 어떤 하나 방법이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공유자 이제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낙찰받고 다음에 타지분을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그게 2억 3천만 원에 전체 2억 3,059만 원에 낙찰 취득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니까 말이죠. 언제입니까? 2019년 3월 7일 날 매매가 2020년 4월 달에 해가지고요. 밑에 보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거래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이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입돼가지고 2억 7천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1년 한 4개월 정도. 근데 1년 4개월 정도 해가지고 4천만 원 벌었다고 그럼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분들 이제 두 분이니까 뭐 2천만 원씩 세금 떼고 이것저것 하면 뭐 1,400 정도는 수입이 생겼지 않았겠느냐.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괜히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영상물 보시고 그거 따라갔다가 완전히 속된 표현을 계피 보지 마시고요. 경매 바닥에 있어서도 계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그게 돈을 버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일반 어떤 영상을 보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는데 과연 저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하고 항상 그런 생각 가집니다. 재미있는 거하고 실제 돈 버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죠? 나이 좀 젊으신 분들이야 뭐 실패를 하더라도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체력도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말이지 실패했다 그러면 아유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자꾸 이건 제 앞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동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공부하시고 또 나가서 제 채널 대문에다 보면은 제 휴대폰 번호를 제가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시든지 또 아니면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에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가입하는 돈 안 받아요. 돈 이런 땡일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니는 뭐 먹고 사노?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Q&A 방에다가 글로 남겨주시고 질문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년 3개월 만에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그런 사례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 번호 이겁니다. 인천광역시 이 사건 제가 그대로 사건 번호 오픈해 드릴게요.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인천지방법원이죠. 사건 번호 확대해 드립니다. 2016 타경에 51만 831호 임의경매 사건이다. 일단 그리고 제가 여기다 위에다 적어놨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여기 아마 2018년도에 제가 지분 특강 방송할 때 이 자료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경매 대상인데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역경매 대상인데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요거 하나 사건을 더 말씀드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7개월 만에 2억을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초기 투자 금액이 조금 센데, 그래도 어쨌든 봐가지고, 돈 2억 벌었으면 2억이 적습니까? 이제 중앙지방법원이고요. 2018 타경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게 경매 사건 번호 안 했습니까? 다 적어 놓으십시오. 일일이 다 적어 놓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차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보니까 말이죠, 낙찰 지분 매각으로, 이게 딱 적어 놨잖아요. 제가. 낙찰 지분 매각으로 7개월 만에 2억 수익이 발생됐다. 강남구 역삼동에 레미안 펜타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토지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건물 지분 매각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두 분이 입찰하셨어요. 두 분이 입찰하셨는데 8억 6,9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혹시 항상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역경매에서 상대방한테 한 대 맞을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자 이거지. 딱 보니까 이 물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제 점유하고 있고, 그죠? 건전한 권 설정되어 있네요. 이렇듯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은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한테 뒤통수 팍 두드려 맞을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 푹 놓고, 이런 거는 마음 푹 놓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8억 9,100만 원에 8억 1,900만 원입니다. 8억 1,9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거 보니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정말 선수인 것 같아요. 그죠? 1차 매각길래 지분인데 말이지. 1차 매각길래 해가지고 100% 넘게 써버렸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입찰하셨네. 야, 이게 보통 배짱 가지고는 이게 저도 이렇게 이런 거 1차 길래 쉽사리 그렇게 투자 결정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은데, 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8억 6,90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8억 6,900이네요. 8억 6,9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한 7개월여 만에, 이것도 등기부등본제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7개월여 만에 얼마? 타지분권자한테 지분을 팔아버렸어요. 이걸 매각하는데 얼마에 팔았지? 그러니까 10억 6,500만 원. 이게 7개월입니다. 7개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결과를 넣고 8억 6,900에 낙찰 받아가 7개월 만에 10억 6,500만 원, 와, 2억 벌었다. 근데 과정은요, 아마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지분 경매 남들이 낙찰 받은 사례를 보면서,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역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보니까 7개월 만에 이거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각기일 날 이분들이 입찰을 이렇게 세게 했단 말이죠. 세게 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7개월 만에 10억 6,500만 원을 팔고 빠져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에서 나 몰라 머리 아파 이 사람들 지분 이게 먹을 게 있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 복잡하게 만드냐고. 상대방에서 타지분권자 대단히 비협조적으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뭐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지분을 팔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내가 당신 지분 나한테 파시오 라고 그러는데 말고 씨도 안 맥히는 거야. 이리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래 알았어요 그럼 먹었는데, 첫 번째 딱 보니 역경매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뭐다 이거? 공유물품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또 세 번째 판결문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고, 아니면 타지분에 대해서 타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손배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그 타지분을 경매 붙이면서 나는 내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이랬을 경우 어쨌든 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면요,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경험칙으로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2년이 최하, 어떤 경우는 3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 여기 이 사안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인천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타지분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매각하고 이런 면에서 수익을 발생시켰고, 이 건 같은 경우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해서 지분을 타지분권자한테 팔므로 인해서 7개월 만에 거금 2억이라는 어떤 수익이 발생되었고, 이 건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중앙지법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번 정모시 지분 전부 이전입니다.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 와, 광주광역시에서 이분들 날아오셨어요. 돈 된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어딘들 못 갑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이제 신모씨, 김모씨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타지분권자가요. 만약에 갑이라면요. 갑은요. 자기 지분을 이 사람들은 신모씨하고 김모씨한테 팔았어요. 팔고 나서 다시 어떻게 이분들은 이 지분 유모씨하고 박모씨인데 유모씨하고 박모씨잖아요. 그죠? 이분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보니까 매매 목록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매 목록상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제 2019-4064호 나와 있죠.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에요. 매매 목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뜻이 매매 목록이 등기부등본에 첨부가 됩니다. 이 목록 번호가 보니까 2019-4064호 맞죠? 얼마입니까? 10억 6,500이잖아요. 이분들 보니까 8억 6,900만 원인가요? 8억 6,900만 원인가요? 받아가지고 대금 납부한게 2018년 11월 16일이거든요.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등기한 날짜라서 돈이 다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요걸 따지면은 한 1년 정도 걸렸다 이거죠. 그죠? 근데 요거 6월달을 따지면은 한 7개월밖에 더 걸렸냐 이거죠. 얼마? 그러니까 8억 6,900에서 10억 6,500이니까 한 2억 정도 되죠. 이 차이 그죠? 어쨌든 한 2억 정도의 이런 차이가 된다. 요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좀 된다. 그리고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이랬을 땐 1차 계약을 훅 치우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근데 훅 치고 들어갔는데 상대방에서 지분 낙찰자한테 어떤 협조를 안 한다 이거죠. 협조를 안 했을 경우는 결국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지분 낙찰자 어떤 수익을 실현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오늘 지분 경매 맛보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죠. 2021년 8월 20날에는 지분 경매 맛보기 2 해가지고요. 또 역시 저녁 8시에 한 7시쯤 해가지고 제가 방송한다는 그 공지를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전적인 경매 강좌가 되도록 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 되시고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라 해가지고 힘든데 그나마 이런 경매 투자 등을 통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걸 또 편집해서 2편으로 나눠서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